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대원장 제이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그러는데 내년 최상위 대학 합격률 올라갈 거라고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올라가게 될지 만일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그 이유 때문인지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그랬냐 하면은 포브스에서 기사가 났어요. 폴부스에서 2024년도 6월 20일 날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It will be easier getting into colleges, even the Ivy League schools this coming admission cycle.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어드미션 사이클에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질 거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로 쉬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대학들에서 already facing declining enrollments. 대학 그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거에 이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특히 2008년도에 글로벌 리세션으로 인해서 영 커플이 postpone pregnancy in the face of economic uncertainty.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리세션이 있었잖아요. 예. 그 2008년도 리세션 때문에 2008년도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 갖는 것을 약간 늦추었다. 그래서 2008년생 친구들이 많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16, 17살이 됐고,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2008년생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적어서 아무래도 대학을 조금 더 쉽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Demographics are speaking loud and clear. 왜 뭐를 얘기하고 있냐? 줄어들고 있다. 근데 뭐 예일 같은 데에 막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acceptance rate를 얘기를 하자면 합격률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높아질 수 있다. We'll start to see those widen a little bit. 조금 더 넓어진다. 즉 합격률이 좀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nrollment cliff 이게 대학에서는 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상위 대학은 아니지만 코비드 이후에 아직 그 200위, 300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에서 학생 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Northeast 그래서 북동부에서는 벌써 demographic decline,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우리는 2024년도에 we start to see nationally smaller cohorts. 이게 cohort라는 게 같은 에이지로 묶어주는 그룹을 cohort라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들이 아마 가장 적은 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그 20위 대학, 탑 20 대학의 합격을 뭐 쉽게 하느냐, 못하느냐, 합격 확률을 본 그 다른 영상에서도 그 내셔널 통계청, 그리고 내셔널 센터 포 에듀케이션 스태티스틱스의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보시면, 노스 이스트, 북동부 지역이 2023, 2024에서 2024, 2025는 살짝 늘어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늘고, 그런데 그 이후에 2025, 2026년에는 살짝 주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우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수가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그 미국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 올해 2023, 2024, 그다음에 2024, 2025, 그다음에 2025, 2026 보면 지금 2025, 2026년까지는 조금씩 늘다가 그 이후는 줄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졸업생의 숫자인데 여기는 졸업생, 여기가 공립 졸업생들, 여기가 사립 졸업생들의 숫자인데 공립 졸업생과 사립 졸업생들은 예, 이제부터
이제는 늘고 2024, 2025에는 늘고 2025, 2026년서부터는 줄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00만 명 중에 300만 명 중에 한 2만 명이 채 안 되게 주는 거여서 그렇게까지 많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합격률에 막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기사도 말미에는 뭐 많아 봐야 1%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구가 차차 줄어들 거기 때문에 대학 합격률은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이 1970년, 1971년생 그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분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세대인가요? 1970년, 1971년생이 한국에서는 가장 그 학생 수가 많은 세대였죠. 100만 명, 11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한 한국이 44만 명 정도 됐죠.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옛날보다는 좀 쉬워졌다. 미국도 그런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 포브스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테스트 리인스테이트 된 학교들, 테스트가 리인스테이티드 된 학교들은 합격률이 많이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코비드잖아요. 여기가 코비드고 그 이후에 테스트 옵셔널이 되면서 이만큼의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테스트 리인스테이트가 되고 그 전에 테스트가 리인스테이트가 되면서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이전에 비해서 살짝 줄었어요. 살짝 줄고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뭐 살짝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때로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에 그 합격률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죠. 그래서 합격률이 코비드 이전으로 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테스트 리인스테이트 된 학교들에서는 다만 테스트가 리인스테이트 되지 않은 학교들, 아직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프린스턴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가 옵셔널이었을 때 다른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리 몰려갈 가능성이 더 있죠. 그리 몰려가게 되면 만약에 테스트 옵셔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최상위 대학에서는 음,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최상위 대학들의 합격률이 올라간다면 테스트 리인스테이트 된 학교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최상위권 대학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많이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대학의 합격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테스트 리인스테이트와 테스트 옵셔널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인구가 줄어도 막 급격하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상위 대학들 중에 아직 테스트 옵셔널인 경우는 조금 경쟁이 그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그 합격률 내년에 어떻게 될지 포브스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예, 저희 그 JCEDU 교차로 칼럼입니다. 이 교차로는 미국 시카고 그다음에 중서부 에 나가는 교차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8년째 쓰고 있고 조금 있으면 9년 되네요. 그리고 저희 서머 캠프 6월 10일 날 시작한 서머 캠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번 그 에세이에서는 합격률 3배 이상 높이는 방법.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ED 최대한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을 저번 영상에서도 드렸고 이번 칼럼에서도 썼습니다. jcedu.com에 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저한테 질문 보내주실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저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